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21분입니다. 코스피 100 지수 321.62, 310, 315, 320 중에 현재 위치는 320보다 높기 때문에 다음 달은 상대적으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그려보면 상단선은 현재 고가 부근에부터 시작해요. 324부터 시작해서 331까지 이렇게 상단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1차적으로 하단선은 315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고가에서 315 라인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번 달 고가를 넘어가면 매도 영역이고, 315 라인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하방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고퍼스를 들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315.5 아래가 고퍼스를 청산해야 될 위치고요. 반대로 이번 달 고가를 넘어서 331까지가 고퍼스를 사실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은 답이 없어요.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방, 하방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막지 않으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막질 않죠. 지금 조금 특이한 흐름은 뭐냐면 아래 꼬리가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4주 동안 내릴 때도 거의 윗꼬리 없이 내렸는데 반대로 지금은 아래 꼬리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주봉은 하단선이 발달하고 월봉은 상단선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주봉은 위로 올릴 거고 월봉은 밑으로 누를 텐데, 만약에 주봉의 하단선을 다 쓸 때까지 시간을 버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월봉이 오르려면 하단선을 찍어야 되는데, 월봉의 하단선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월봉의 하단선을 찍으려면 어쨌든 주봉을 한번 망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봉이 망가지는 걸 하단선이 허용하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월봉이 하단선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작 월봉의 하단선에 도달했을 때는 주봉의 하단선이 모두 파괴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달 1일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주봉이 만약에 상승세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월봉의 하단선을 쓰지 못하고 한동안 상단선만 쓰다가 주봉의 하단선이 사라지면서 8월 막판에 하단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봉의 하단선을 찍지 않고 일단 지수가 오르게 된다면 오히려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5 밑에서 청산하려고 했는데 315 아래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 330 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고퍼스를 손절해야 될 때가 아니라 고퍼스를 추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단선 맞고 내렸어요. 상단선 맞고 음봉이 났는데, 이거 상승 시간 이제 전부 다 썼고 이제 남은 건 하락 시간만 남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가도 지금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가 투심도 80이에요, 80. 현재가 80이고 내일도 만약에 상승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90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일봉은 거의 꼭지까지 다 왔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일봉을 보면 일봉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꼭지점에 다 도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주봉이 하단선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 주봉을 따라 상승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일봉의 시간을 따라서 하락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자리를 잡으면, 지금 여기가 목요일이고 금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진 매트릭스는 만기일 날의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락이 시작하면 만기 때까지 내리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봉상 만약에 큰 하락이 한 번이라도 오잖아요. 그럼 이게 상방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봉은 거의 만기까지 계속 누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만큼 일봉은 거의 꼭지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 추세로 보면 위에 누르는 힘이 없어요. 아직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봉만 봤을 때는 이건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갭상승이 오면서 일봉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깨고 종가 낮추고 그다음에 종가 하락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내려갈 거면.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은 지금 구조는 아직은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고가를 내일 안 넘으면 매도,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매도 가격, 매수 가격 둘 다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갭에 의해서 상단선을 발달시키든지 아니면 하단선을 좀 더 끌어올리든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형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월봉 이렇게 끝났고요. 월봉 하루 더 남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이 매도는 325에서 331까지죠. 그리고 매수는 316.4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박스는 버리고 위로 올라가면 매도 전략, 316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주봉은 답이 없고요. 지금 고가도 넘었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 또 횡보하죠. 고가 투자 심리도가 또 이렇게 횡보합니다. 자, 일봉은 상단선 맞고 딱 십자로 끝났기 때문에 또 상방이 유리하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아직은 상방에 더 유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봉 저가,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자, 자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3,280억 매도, 외국인이 4,116억 매수, 기관이 601억 매도, 외국인은 선물을 1,060억 팔았습니다. 자, 선물은 이제 2,000억 남았고요. 1,947억. 1,947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방이에요. 선물이 아직 매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방입니다. 개인 아직도 선물 매도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로 봤을 때 현물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이제 4,000억 매도예요. 외국인은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했는데 정작 개인은 4,000억대 매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폭에 비해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개인의 매도가 좀 적지 않나 싶은 거죠. 어쨌든 외국인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사고 있어요. 아직 안 팔아. 선물을 팔아야 밑으로 내려가는데 선물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방이 다소 유리하다라고 봐야죠.
개인이 현물과 선물을 같이 팔아야 하락이 오는데, 예, 현물과 선물을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공격적으로 하방이다라고 떠들기도 어려운 거죠. 자, 오래간만에 옵션 포지션 좀 볼게요. 자, 개인은 풋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지금 손실이고, 반대로 콜도 매수하고 있어서, 콜도 여기는 내가는 매수, 외가는 매도예요. 근데 내가 매수에 비해 외가 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 대비 매도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깎여요. 이쪽이 깎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위로 올라가도 손실, 아래로 내려가도 손실이에요. 개인의 옵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어요. 지금처럼. 예, 지금 302 밑으로 손실이고 340 위로 손실이에요. 그러면 300부터 340까지는 이 40호 구간은 다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데 반면에 수익은 쥐뿔도 없어요. 네, 수익은 거의 없는 포지션이에요. 양매도인데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이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해야 개인에게 손실이 가요. 20% 빠지든지 20% 오르든지. 그러면 지금의 옵션 포지션이 지금 10거래일 남았는데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급등락은 올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급등락이란 건 단순히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가 아니라 개인은 340을 넘어도 손실이 나고 302 아래로 가도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손실을 냈지 위쪽으로 손실을 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외국인은 반대예요. 예,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크게만 가면 손실이 납니다. 예, 336 위로 수익이고 294 아래로 수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개인하고 완전히 정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은 정확하게 거꾸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증권을 보면 금융투자라고 하죠. 예, 위는 원하지 않아요. 위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 입장에서는 개인은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면 손실이 나고 외국인은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면 수익이 나는데 증권은 아래로 가야만 수익이 나요. 아래로 가야만. 그러면 요거 세 개로 짬뽕해서 보면 아래로 가면 외국인과 증권은 좋고 개인이 나빠요. 근데 위로 가면 외국인만 좋고 증권과 개인이 나쁘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시면 증권이 콜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수가 오르는 거를 방어할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인이 방어하는 게 아니라 증권이 방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이 막 현물을 내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위로 가면 자기네들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옵션 포지션으로 보면 어쨌든 변동성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8월에 변동성 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는 사실 외국인은 상관이 없으니까 외국인은 어느 쪽이든 뭐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증권의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걸 막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이 포지션을 바꾸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풋은 상관없어요. 풋은 상관없으니까 콜 포지션을 바꾸는지만 유심히 보세요. 만약에 콜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쨌든 증권은 위로 올리는 게 별로 좋을 게 없어요. 현물을 사서 올린 주체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현물을 뺏은 대상이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니까
지금 기관으로부터 현물을 산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산 게 아니라. 그러면 기관은 현물도 팔았고 옵션도 하방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은 증시를 올려야 될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일까지 10거래일이 남았는데 10거래일 동안 증권이 콜 쪽에 돈을 크게 배팅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 상방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 325 안팎? 위로 가면 325 안팎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하게 위로 가기에는 개인이 일단 그 자리에 콜을 매수해 놨기 때문에 굳이 그 위로 올려서 개인에게 득될 짓을 할까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외국인이 위로 확 끌어올려도 상관없지만 증권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증권 입장에서 옵션 포지션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지수를 위로 올라가게 했다가 옵션 손실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파생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상방의 우호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이시고요. 그럼 이제 옵션을 무시하고 선물로 핸들링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잔뜩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선물 매수의 금액은 1000억대잖아요. 지금 1000억대의 선물 매수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947억을 정리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